신뢰를 하나 든다면 예. 그 퇴계 선생의 증손자가 예. 서울에 있으면서 이 손부가 젖이 떨어지고 해서 곧 죽게 되었다 이래서 그 손자 안자도자가 그 종을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좀 건강하고 이러니까 좀 보내달라 했을 때 학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침 그때 아기를 낳고 이래가지고 우리 애를 살리려고 나무 애를 잠자면 그 어쩌면 위험해지니까 못 보내겠다고 퇴계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후세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원정주의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퇴계 선생은 정말 특별한 어르신. 보통은 유모 신노입니다. 분재는 재산 상속은 전부 다 부모가 죽을 무렵에 하는데요. 미리 주는 분재가 유모, 전매기는 유모, 유모 분재. 신노비, 신노비는 교전비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미리 주는데요. 퇴계 선생님 그런 일을 하는 정말 다른데 반대되는 겁니다. 젖을 유모들을 A, B, C, D 해가지고 다 먹이는 것이 기본적인 16세기 양반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것이 묵제 이문권의 묵제일기입니다. 퇴계 선생은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1000명 중에 있을까 말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대한 면이군요. 그런 면이. 이 퇴계 선생은 그야말로 해동 공자란 말이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퇴계 선생이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하셨는데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의 분위기가 워낙 그 거대한 이 산악처럼 덮쳤기 때문에 혼자서 짊어지고 이기기에는 참 고군분투를 하셨겠군요. 지금 두 번째 얘기 드리는 게 서얼인데 사실은 도산손에도 서류파동이라고 제가 도산손 고문서를 조사하면서 문서 속에 서류파동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 도산손 강명실에요. 제가 복사본을 처음 해봤어요. 30년 전에. 중서 부덕 출입이라. 중서는 도산손은 출입하지 못해. 중인과 서인들은? 중인은 크게 역가 출신 그 중인이 있고 그다음 향리를 중인이라고 향리. 세 번째는 서울들을 중인 이렇게 통칭을 하거든요. 여기 오지 마라. 출입하지 마라. 그걸 큰 대자로 써놨다니까요. 퇴계 선생 뜻은 아니겠죠. 퇴계 선생 뜻이 아닌데 그 후손들이 도산손을 경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문제라는 서류파동 이런 걸 해가지고 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건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자기 부인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정해주죠. 첩은 누가 정합니까? 첩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쁘고 똑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소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똑하겠죠. 잘생기고. 첩의 소생들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저명인들이 보면 대부분 첩의 소생이었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공민권을 주는가 마는가에 따라서 큰 국가 아젠다가 논의를 했는데 그때 퇴계 선생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윤원형이라고 있잖아요. 퇴계와 속과 동무이죠. 소윤 대윤할 때 소윤 윤원형 서울 사람이죠. 대비의 남동생이죠. 이분은 개혁적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을사사 일으키고 사림들을 물리쳤다 하는데 이 사람의 정책 가운데 문정왕후의 동생 이분은 정난정의 남편. 이분은 이 인간이 계획적이라고요. 서울에 관한 한은 역시 우리가 조선시대 실록을 써 있는 대로 읽으면 안 되고 위정자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여기 나오잖아요. 윤원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질이 뛰어난 사람이 처분 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이라 해서 등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왕자가 인재를 취하며 기체를 가리는 도리라고 하겠는가? 계획적이네요. 그런데 그건 좀 어쩌면 윤원영은 좀 사심 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사관들이 지적해놨어요. 그래요? 저는 사관들도 삐뚤어진 사관을 저는 판단해요. 왜?
국정을 이끌어가는 한 20년 가까이 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 그것은 왜 방정이 되는가 하면은 태계 선생 제자 하다가 서울 가서 윤영형이랑 윤춘영이랑 그 집권당의 제자가 된 서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해의 동생.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의견을 펴니다. 이 사람도 마땅히 서울들의 그 허통을 해야 된다. 과거 응시 자격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실력을 면밀히 검토하면은 주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 서울 허통해야 된다. 영남이나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걸 엄격한 그 선을 지켜야 된다. 그 선을 태계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계 선생이 대방이라고 큰 대자, 막을 방자. 이 예법이거든요. 예법이죠. 이게 무너지면은 저 밑에 놈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죠. 이게 한번 터지면 이 종기한 사람들을 저 밑에 사람 무시한다. 그게 터지면 안 된다. 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나라 국속, 나라의 풍속을 대번에 바꾸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예법의 질서를 뚝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런 건데요. 이건 뭐 현재 입장에서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인재들을 이 사회 불만 이런 세력으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은 뒤에 전부 다 태계 선생 의견대로 다 됩니다. 근데 사실상 허통을 하더라도 과거 합격시켜. 몇 번째는 서자다 해놓고 차라리 합격시키지 말든지 합격시키면 그냥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에 벼슬자리 보면은 엄서 할배덕에 벼슬하는 사람이 가는 곳, 무관이 가는 곳, 뭐 안동간 때는 반드시 문과 갑니다.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거의 활동을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합격시키지 않을 뿐더러 이런 점들에서 16세기 두 번째 서울들 뭐 그래서 한푼서용이라고 해서 스타트 우회를 정해두고 여기까지만 벼슬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한다. 많은 논의가 있지만은 사실상 논의만 됐을 뿐 아예 채용 자체를 안 해서 19세기 와서는 더해. 관행이 더해가지고 일제시대까지는 더하죠. 그런 바람에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건 아니거죠. 그러니까 태계 선생께서 학자고 성리학적인 전공을 가졌지만은 경세가로서 임금이 묻습니다. 물을 때 이때 태계 선생은 서로 어떤 해야 되겠다. 참 아쉬운 청년이 많아요.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도 서자가 한 분이 계셔서 그 서자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고 마음의 고통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관들이 내가 삐뚤은 판단한다. 이걸 할 때 윤연형이 그런 걸 하니까 이렇게 비판.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자기도 그 정난정한테 소댕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관이 사평을 써놨어. 그 나쁜 사관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네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사관들이라서 정말로 천추대의에 의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한 것보다는 오히려 국정을 이끌어 오다 보니까 인재풀을 가동 전체 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소윤으로서 국정을 이끌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인재의 풀 가동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일각에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태계 제자이고 그다음에 그 윤춘년 서울 가서 제자가 된 섬의 상소문을 받더라도 충분히 그런 그 국정 책임자로서 리더 책임자로서의 서울 호통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선생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고문서라는 네. 말이 고문서지 정말로 그게 고문서라기보다는 진문서 같아요, 그렇죠? 이 사회를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는 데는 고문서라고 해서 뭐 옛날에 뭐 낡은 문서 이런 의식이 드는데 그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문서를 옛날 쪼가리 문서는 고문사기이라고 하나의 정립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고문서란 것이 목적성이 있어요. 제가 네. 삶의 내용과 전략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붓이 있어가지고 끌적거린다. 고문서가 아닙니다. 제가 편지 한 장 소개해드릴게요. 편지도요. 청탁하는 편지가 있어요. 청탁하는 편지. 청탁 있죠. 청탁하는 게 수백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내가 과거 시험 차러 갈 때 같이 가서 같이 방을 쓰자. 음식과 하자. 훌륭한 선생 같은 모시자. 그 다음에 집을 같이 질다 제사 지낼 때 어떤 재물을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것은 같이 시장 보러 가자. 같이 절에 놀러 가자. 이런 고문서성 편지가 있어요. 고문서성 시문도 있고 고문서성 서간이 있습니다. 고문서 서간은 태계 선생 그 도산전서는 가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설을 하죠. 이런 고문 편지는 너무너무 재밌게 많아. 육하원칙이 뚜렷해. 예컨대 내가 오늘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말과 마부를 빌려주세요. 말과 마부 발을 합하면은 6개잖아. 청육족 청간입니다. 육족을 빌려달라. 이런 수백 가지 인간은 삶의 모든 내용을 부탁하고 그러니까 yes or no 그래 빌려준다. 나 이래서 못 준다.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통 편지 투식은 뭐 우리 할아버지께 출타한 아버지께 그런 스타일이 대부분이지만 고문서성 편지는 그런 걸 고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 이 고문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와 분석을 통하지 않는 조선 500년에 관한 연구는 좀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고문서를 확실히 연구하고 난 뒤에 이 조선 500년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고문사학이 이제 아직도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연대가. 그럼요. 우선은 예. 지금 말씀 내용적인 전에 판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인간 문해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판소리니. 이전에 이걸 판독하는 사람들을 기르지 않으면은 이거는 고문서는 한문 물리와 우리식 한글 물리가 종합되어 있어서 이둔이 복잡해 있어서 특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수해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이 50년, 60년을 텀이 있어가지고 그만 갈로 속에서 전수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훌륭한 한학자 이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셨죠. 특히 그 중에도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안 박사님이 그 무거운 대들보를 쥐고 가시는구나 혼자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퇴계학도 문집 위주의 퇴계학에서 벗어나서 고문서적인 바탕을 한 그러한 퇴계학을 해야 퇴계 선생에 대한 진면모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퇴계학하는 연구원이라든지 퇴계학 쪽에서도 이 고문서의 그 후계자들, 고문서 해독자들을 기르는데 좀 일정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퇴계학 연구원이나 안동국학진흥원이나 이런 기구에서 고문들을 판독하고 해독하는 판독은 글자, 해독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지명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 매핑을 시키는 이런 기초적인 작업부터 해서 지금 편지 남아있는 수만 통이 있습니다. 학봉 선생님 댁에도 3만 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 몇 사람 빼고 대부분 몰라. 모르죠. 누구를 합니까? 참 심각한 문제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고문서를 하면서 인문정보학을 또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고문서 자료관이니 한국학 자료센터니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편지의 수많은 자료들을 엮어서 주고받는 사람 관계, 그 지역,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살려가지고 태계 선생님 이 연구도 그런 태계와 그 태계 이런 학맥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핀센터를 폭 집어가지고 요거다 저거다. 그 안 박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조선 오병이뿐만 아니라 우리 퇴계 선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문집 위주의 이 학문 위주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문서를 통해서 그 배경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사회사상 사회사 전반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 공부가 되지 않고는 껍데기 공부가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안성준 박사님을 배우니까 그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뵙는 같은.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래 들어서 역시 이 참 무당도 하려면 큰 무당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저 퇴계학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우리 안 박사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꼭 우리 이 퇴계 TV를 보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퇴계 선생님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이런 막 영남학파가 형성이 되고 이어져 오는데 제가 모두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혁적인 그런 인물군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경주 최보자집이라 우리가 통칭하는 그런 용산서원 경주유림들, 그다음에 진주 재령의 씨 마진에 이만정 고문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축업, 임업, 그다음에 사회 친화적인 노주계, 노비와 주인이 계를 맺는 이런 그야말로 개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진주밀란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고문서 속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문집에는 의도적으로 다 파기를 합니다. 양쪽의 측면들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서는 문집보다 제가 장담한 10배 더 재밌습니다. 왜? 직접 살아온 비극과 희극이 그대로 쓰인 거기 때문에. 문집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하다 싶으면 덜 쓰고, 그러나 고문서에는 리얼하게 다 하기 때문에. 문집은 뽀샵한. 그렇죠. 재미가 적죠. 반감이 되고 적은데 삶의 내용도 다르고 기술 아니고. 자체도 직설적이고 그 직설이란 게 고문서는 우리말로 써 있습니다. 한자로 쓴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적이에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은 연구할 분야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면은 평생을 공부해도 충분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퇴계성에 대한 이해도 참 이해를 하려면 고문서를 배경으로 한 퇴계성의 이해. 도단서원 최초 문헌들은요. 고문서랑 설립되기 전에 이미 요즘 하는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에 설립돼서 스님들과 노비들과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그것부터 조직을 합니다. 그거 어디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도단서원 고문서 속에 다 있어요. 이거 정말 부끄럽네요.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아니 무슨 말? 우리도 안마 박사님이 건강하시고 활동을 더 하시면 우리 조상들의 빛난 을을 오늘의 찬란히 빛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